2024 아부다비 그랑프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던 F1 시즌이 80일 만에 바레인에서 열린 프리시즌 테스팅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즌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F1 75주년을 기념하는 런치 이벤트가 런던에서 열렸고 모든 팀들이 동시에 2025 시즌 리버리를 공개하면서 화려하게 시즌 시작을 알렸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시즌 라스베가스 그랑프리 프리레이스 이벤트를 계획했던 브라이언 버크가 이번 라이브 런치 이벤트 프로듀서를 맡으면서 다시 한번 팬들의 반응은 이런 새로운 포맷을 환영하는 의견과 레이스와는 무관한 유명인들을 위한 이벤트라는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드디어 빨간색 페라리 팀복을 입은 루이스 해밀턴과 윌리엄스의 하얀색과 파란색 팀복을 입음과 동시에 이번 시즌부터 그랑프리 드라이버 협회의 디렉터로 활동하게 된 카를로스 사인즈의 모습이 공개되었고 이번 시즌 F1에 데뷔하는 루키 드라이버,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 하스의 올리버 베어맨, 자우버의 가브리엘 볼토레토, 알핀의 잭 두한, 레이싱 불스의 아이작 하자르, 그리고 커리어 처음으로 F1 풀타임 데뷔를 하게 된 리암 로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작년과 매우 비슷한 리버리를 공개했지만 팀 이름을 바꾼 레이싱 불스는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리버리를 공개했고 팬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레이싱 불스는 F1 공식 웹사이트 투표에서 3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025 시즌 베스트 리버리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바레인 프리시즌 테스팅은 그라운드 에펙트 규정이 유효한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팀들 간의 격차, 특히 중위권 팀들의 격차는 정말 종이장 한 장 차이로 결정될 만큼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고 2024 시즌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우승하는 데 실패한 레드불은 모두의 예상보다 차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으며 메르세데스는 지난 몇 년간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부진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루이스 해밀턴과의 동행을 시작한 페라리는 기대한 것보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고 지난 시즌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우승한 맥라렌은 꽤 밸런스가 잘 잡힌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시즌에도 우승을 노려볼 수 있을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테스팅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맥스 베르스타펜이 자신의 네 번째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우승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3년 연속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우승하는 데에는 실패한 레드불은 작년에 바레인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보여준 다른 팀들을 압도하는 페이스를 보여주지 못했고 가장 적은 테스팅 랩수인 304랩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63바퀴 적게 달린 상태에서 프리시즌 테스팅을 마무리했습니다. 테스팅 둘째 날 리암 로슨이 엔진 문제로 정상적인 테스팅 세션을 갖지 못했고 테스팅 마지막 날인 3일째에는 새로운 노즐을 테스트하면서 여러가지 셋업을 시도하느라 충분한 주행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맥라렌과 비교했을 때 차의 전방이 코너에서 충분히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하는 게 확인되었고 베르스타펜은 마지막 세션에서 차의 핸들링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저속 코너에서는 언더스티어 문제, 고속 코너에서는 오버스티어 문제로 고생했지만 트랙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랙 온도가 아닌 셋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레드불은 개막전인 호주 그랑프리를 앞두고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드불은 테스팅 둘째 날 리암 로슨이 의미 있는 두 번의 레이스 페이스 시뮬레이션을 기록했고 타이어의 차이와 트랙 온도의 차이를 감안한 계산을 통해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의 페이스보다 0.76초 뒤처진 페이스를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레드불이 차의 고점을 낮추는 대신 저점을 끌어올려 다양한 트랙 컨디션에서도 일정한 페이스를 낼 수 있는 디자인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테스팅 마지막 날 두 번째로 빠른 세션 랩타임을 기록한 베르스타펜은 나쁘지 않은 세션이었다. 사소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고 호주 그랑프리가 시작하기 전 이번 테스팅으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히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페이스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2024 시즌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우승한 맥라렌은 이번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체 세션 베스트 랩타임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노리스는 두 번의 레이스 페이스 시뮬레이션에서 메르세데스의 롱런 시뮬레이션보다 0.46초 그리고 0.47초 더 빠른 페이스를 기록했습니다. 프리시즌 테스팅 마지막 날 다른 팀들이 높은 트랙 온도로 고생할 때 피아스트리는 총 50바퀴를 달리며 C3와 C2 타이어를 테스트했고 C3 타이어를 사용했을 때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보다 0.5초 정도 더 빨랐고 타이어의 마모도 메르세데스보다 더 잘 관리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C2와 C1 타이어를 사용했을 때 이 차이는 줄어들었지만 맥라렌은 메르세데스보다 0.36초 더 빠른 롱런 페이스를 기록했고 맥라렌은 3일 동안 381바퀴의 총 주행거리를 누적했습니다.
맥라렌은 콕핏 옆부분에 새로운 에어로 파츠를 장착해 차의 후방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테스트를 했고, 테스팅 둘째 날 새로운 플로어를 도입해 테스트했습니다.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프리시즌 테스팅 내내 꾸준히 차의 리어 그립 문제를 지적했고, 노리스는 맥라렌이 압도적으로 빠른 게 아니기에 최소 4개의 팀이 이번 시즌 컨스트럭터 우승을 노릴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바레인의 트랙 특성상 후방 그립이 매우 중요하기에 그 어떤 드라이버라도 후방 그립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프리시즌 테스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시즌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후방 그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롱런 페이스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1년 남짓 기다렸던 루이스 해밀턴의 페라리 공식 데뷔가 바레인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이루어졌고, 프리시즌 시뮬레이터 결과가 나쁘지 않았던 페라리는 지난 시즌 안타깝게 놓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을 이번 시즌에는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티포시들의 기대치를 한껏 높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레인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페라리는 상위권 팀들 중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밀턴은 기어박스 유압장치 문제로 고생했고, 차의 전체적인 타이어 마모는 굉장히 높았으며 해밀턴은 차의 그립을 유지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페라리의 전체적인 페이스는 테스팅 둘째 날 트랙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차의 밸런스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테스팅 둘째 날 샤를이 기록한 레이스 페이스 시뮬레이션에서 차의 후방 그립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되었고, 맥라렌의 노리스보다 0.47초,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보다 0.01초 뒤처진 레이스 페이스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퀄리파잉 원래 페이스는 나쁘지 않았지만 직선 구간이 긴 바레인의 첫 번째 섹터에서 페라리는 맥라렌보다 4.4km, 그리고 메르세데스보다 3.8km 뒤처진 평균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1번 섹터에서 페라리는 맥라렌보다 0.27초, 그리고 테크니컬한 코너가 많은 2번 섹터에서는 0.22초 뒤처지면서 단순한 파워 유닛 성능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차의 밸런스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프리시즌 테스팅이 끝나고 해밀턴은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다. 다행히 2023 시즌과 2024 시즌의 차를 미리 타볼 수 있었기에 페라리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바로 테스팅을 하지 못했기에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기보다는 바로 이런 문제와 부딪히는 해결 방식을 나는 선호한다. 이번 테스팅을 통해 매우 유용한 기반을 다지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맥라렌이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팀들 간의 성능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기에 호주 그랑프리 전까지 그 누구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부진했던 메르세데스는 W15와 W16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핸들링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트랙 온도가 낮았던 서킷에서 강세를 보였기에 평소보다 온도가 낮았던 바레인에서의 페이스가 과연 높은 온도에서도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테스팅 마지막 날 2024 시즌 바레인 그랑프리와 비슷한 컨디션에서 메르세데스는 가장 빠른 세션 랩타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는 그 어느 팀보다도 더 많은 458랩을 기록했고, 키미 안토넬리가 배터리 문제로 충분한 퀄리파잉 페이스 시뮬레이션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러셀의 퀄리파잉 페이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르세데스의 후방 그립이 맥라렌보다는 떨어졌지만 페라리보다는 좋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레이스 페이스 시뮬레이션에서 타이어 마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테스팅 둘째 날 키미 안토넬리는 단단한 C2 타이어 컴파운드를 사용했음에도 랩당 0.094초 페이스가 떨어지며 겨우 15바퀴를 달리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세션에서 맥라렌과 레드불은 0.049초 정도의 타이어 마모를 기록했습니다. 조지 러셀은 테스팅 마지막 날 C2 타이어를 조금 더 능숙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더 소프트한 C3 타이어 마모는 맥라렌과 비교했을 때 꽤 큰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테스팅이 끝나고 메르세데스의 감독인 토토 울프는 드라이버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 지난 시즌의 차의 반응은 예상하기 매우 어려웠기에 이번 시즌의 차는 그에 비해 조금은 더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낮은 트랙 온도에서 좋은 페이스를 기록한 건 좋은 일이지만 지난 시즌 비슷한 컨디션에서 우리의 페이스를 생각하면 다른 팀들보다 월등히 더 빨라야 했다. 높은 온도에서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다양한 트랙 컨디션에서 일정한 페이스를 낼 수 있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의 유일한 강점마저 사라진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를로스 사인즈 영입으로 이번 시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윌리엄스는 중위권 팀들 중 가장 좋은 프리시즌 테스팅 세션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차량 무게 문제로 고생했던 윌리엄스는 테스팅 시작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발표했고, 전체적인 차량 밸런스도 충분히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알본은 많은 드라이버들이 카운터 스티어링을 해야 했던 4번 코너를 아무 문제없이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인즈는 프리시즌 테스팅 베스트 랩타임인 1분 29초 384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프리시즌 패스티스트 랩타임을 차지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다섯 번째로 많은 395바퀴의 총 누적 주행거리를 기록했지만, 메르세데스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낮았던 바레인의 트랙 온도에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프리시즌 테스팅이 끝나고 사인즈는 아직도 상위권 팀들과 경쟁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프리시즌에서의 패스티스트 랩타임은 큰 의미가 없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다양한 셋업을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아직도 어떤 셋업에 대해 어떠한 드라이빙 스타일을 맞춰야 하는지 확신이 없기에 100% 성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겨우 이적한 지 2달이 지났고 하루 반나절 정도의 테스팅밖에 하지 못했기에 100% 내 실력을 보여줄 수는 없다. 하지만 차의 성능은 향상되었고 팀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결과를 장담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 성능 문제로 고생했던 알핀은 이번 프리시즌에서 총 405랩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가장 큰 라이벌로 지목된 윌리엄스보다 조금 더 많은 주행거리를 기록했고, 롱런 페이스도 윌리엄스보다 크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핀은 윌리엄스가 안정적으로 통과한 4번 코너에서 그립 문제로 여러 번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차량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테스팅 둘째 날 알핀의 잭 두하는 랜도 노리스보다 1.03초 뒤처진 롱런 페이스를 기록했고, 윌리엄스의 알렉산더 알본보다 0.25초 정도 뒤처진 모습을 보였지만, 만약 피에르 가슬리가 같은 세션에서 달렸다면 윌리엄스와의 차이는 거의 없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퀄리파잉 페이스를 테스트한 알핀은 팀 베스트 랩타임을 트랙 온도가 가장 높았던 시간대에 작성했기에 조지 러셀의 세션 베스트 타임보다는 0.5초 뒤처졌지만, 비슷한 트랙 온도에서 달렸다면 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시즌 도중 갑자기 윌리엄스에서 데뷔를 해 꾸준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준 프랑코 콜라핀토를 오프시즌에 영입한 알핀이 이번 시즌 처음 데뷔하는 루키 잭 두한을 첫 5그랑프리에서의 결과를 통해 계약을 유지할지 아니면 해고하고 콜라핀토를 시트에 앉힐지 결정할 거라는 루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팀 감독인 올리버 오크스는 그 누구라도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또한 키보드 워리어가 될 수도 있다. 레이스에서 결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드라이버 라인업을 선택할 것이고, 브리아토레는 가슬리와 두한을 선택했다. 모두가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원하고 있고 루머를 생성하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두한을 내버려두고 그가 레이싱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주니어 카테고리에서도 그리고 F1에서도 시트에 대한 압박은 심할 수밖에 없고, 시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과를 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며 루머에 대한 해명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오크스는 가슬리와의 페이스 차이가 두한에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4 시즌 마지막 레이스였던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4번 그리드를 차지할 정도로 페이스가 좋았던 하스는 지난 시즌의 상승세를 프리시즌 테스팅에서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스는 두 번째로 많은 457랩을 기록했고, 작년 프리시즌 테스팅과 마찬가지로 숏런 페이스보다는 최대한 연료를 많이 주유하고 달리는 롱런 페이스에 집중하며 타이어 마모를 가장 신경 쓰는 테스팅 세션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날 에스타반 오콘의 롱런 페이스는 맥라렌의 피아스트리보다 1.04초, 그리고 윌리엄스의 알본보다 0.78초 더 느렸고, 원랩 페이스를 통해 기록한 세션 팀 베스트 랩 타임도 조지 러셀의 패시스트 랩보다 1.2초 정도 더 느렸습니다. 하지만 하스는 테스팅 세션 도중 올리버 베어맨의 차의 엔진 커버가 아무런 접촉 없이 주행 중 뜯겨져 나오는 문제로 테스팅을 중단해야 했고, 이 문제는 바레인 프리시즌 테스팅 전 실버스톤에서 있었던 미디어데이 주행에서 에스타반 오콘이 겪은 문제와 동일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팀 감독인 아야오 코마츠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너무 공격적인 에어로 디자인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호주 그랑프리 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강판을 덧대는 작업을 했고, 이로 인해 차량 무게가 조금 늘어나긴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프리시즌 테스팅은 시작부터 많은 문제들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는 다양한 센서 문제와 차량 조립 문제로 충분한 주행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둘째 날부터 좋은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9번과 10번 코너로 이어지는 연속 왼쪽 코너에서 알론소는 맥라렌의 피아스트리보다 더 좋은 라인을 일정하게 탈 수 있을 정도로 빼어난 차량 밸런스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팅 마지막 날 트랙 온도가 높아진 시점부터 에스턴 마틴의 페이스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의미 있는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이나 레이스 페이스 시뮬레이션도 기록하지 못했기에 진짜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랜스 스트롤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기에 에스턴 마틴은 그리 좋은 프리시즌 테스팅 세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테스팅이 끝나고 알론소는
우리는 다른 팀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뮬레이션을 했다. 차의 장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주행 데이터가 우리의 예상과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그리고 지난 시즌의 차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성능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그리 많은 테스팅 랩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차는 껍데기를 제외하면 작년과 똑같은 엔진, 서스펜션, 레디에이터를 장착하고 있기에 내구성에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팀 이름과 과감하게 바꾼 리버리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레이싱 불스는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드라이버들은 셋업, 타이어, 트랙 온도와는 무관하게 거의 모든 코너에서 차의 밸런스를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유키 치노다가 기록한 팀 베스트 랩은 조지 러셀의 랩타임보다 0.9초 더 느렸습니다. 하지만 GPS 데이터를 분석하면 레이싱 불스는 세션 내내 엔진의 출력을 제한하고 달린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지난 시즌보다 더 치열한 중위권 싸움에서 레이싱 불스의 진정한 페이스는 어느 정도일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작년 마지막 레이스까지 플로어 업그레이드를 도입하며 2025 시즌을 일찌감치 준비했던 자우버는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팀 베스트 랩타임은 사인즈의 패스티스 랩보다 1.7초 뒤처졌고 레이스 페이스 시뮬레이션에서는 맥라렌보다 1.69초 느린 것이 확인되었고 레이싱 불스보다는 0.59초 더 느렸습니다. 프리시즌 테스팅이 끝나고 니코 휉켄베르크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다. 특히 지난 시즌의 페이스를 생각했을 때 말이다. 모든 팀들의 차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매우 다르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렌터카를 계속 바꿔 타는 느낌이랑 비슷하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진동과 공기의 흐름이 있기에 아직도 차에 적응하는 기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10번의 그랑프리 정도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이후에야 본능적으로 차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몰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덧 2025 F1 시즌 개막전인 호주 그랑프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리시즌 테스팅만으로는 아직 시즌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맥라렌이 2년 연속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던 레드불이 반등할 수 있을지, 드디어 공개된 페라리와 루이스 해밀턴의 동행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